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제 3월 한 달이 지나고 이제 4월이 다가와서 4월 첫 번째 이제 원격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정도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저희 시험 범위를 계속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시험 범위는 우리가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제 예정 시험 범위는 조선 끝까지입니다. 조선 후기까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까지 열심히 나갔는데 시험 전까지 못 끝낸다고 하면은 끝낸 데까지 이제 시험을 보겠지만은 최대한 시험 범위를 맞춰서 시험을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이게 미뤄봤자 뒤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니까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조선 후기까지 끝내서 시험 범위를 마치도록 합시다. 이번 이제 원격 수업 시간 이번 주에는 두 시간에 걸쳐서 고려를 끝낸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단원 59쪽까지 이번 주에 다 끝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 그러니까 좀 중요하겠죠.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교과서 44쪽입니다. 44쪽. 44쪽 이제 위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국제적인 배경 설명입니다. 크게 이제 한국사의 이제 내용에 이제 이걸 물어보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때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적어 놓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강 아는 것처럼 이제 몽골 부족이 이제 통일을 하면서 부족을 통일하면서 칭기즈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이제 몽골이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도 모두 차지하게 되고 동아시아 각국이 이제 자국 중심의 천하관이 다 붕괴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고려도 이제 몽골의 침입에 이제 희생양이 되게 됩니다. 몽골의 침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침입 보면은 몽골이 이제 처음에는 조금 고려에게 우호적으로 다가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교과서 나오지 않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 몽골 사신이 우선 좀 친하게 지내자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먼저 방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이 몽골 사신이 귀국하면서 그 길에 피살이 됩니다. 누가 이제 피살된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누가 피살한지는. 그래서 귀국길에 피살이 되니까는 이를 구실로 해가지고 몽골이 침입해 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몽골 사신이 몽골이 침입을 해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 항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사실 항전을 하는 거는 고려 군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정권이 나서서 막는 것보다는 이때 항전은 약간 백성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제 의병같이 그렇게 나서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대표적인 전투가 충주성 전투, 그 다음에 처인성 전투가 있습니다. 특히 처인성 전투 같은 경우는 승려였던 김윤우가 대장이 되고 그 처인 부곡민, 이 처인성이라는데 처인 부곡이었어요. 우리 향부곡수 할 때 그 부곡이에요. 그래서 이 처인 부곡 사람들과 김윤우가 이제 힘을 합쳐서 몽골을 막아내는 전투가 처인성 전투인데 여기에서 장수였던 몽골 적장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과를 올린 전투 알고는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제 군사들과 이제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막아냈는데 최씨 정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권력을 또 지키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이렇게 천도를 해 감행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조용히 팔만대장경 만드는 이제 조판 작업을 하죠. 어떤 의미에서 불교 이게 부처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제 외세의 침입을 막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원하는 의미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기도 하죠. 어쨌든 근데 실질적으로는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몽골의 침입에 이제 당하게 되면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몽골이 총 몇 번 쳐들어오냐면은 10번 이상 쳐들어옵니다. 엄청 쳐들어와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움을 이제 그렇게 계속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에는 무신 정권이 붕괴가 됩니다. 이제 최씨 정권의 마지막 했던 최항이었던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최씨 정권이 무신 정권이 붕괴가 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몽골과 강화 조약을 맺고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원의 내정 간섭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에 반대해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항전한 부대가 바로 삼별초죠. 그래서 삼별초가 강화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우리 전라도 진도까지 이제 가서 항전을 하고 진도에서도 이제 영향력을 이제 미치지 못하고 이제 제주도까지 내려가겠죠. 이게 이제 잠깐 뭐 이제 삼별초가 그냥 단순한 이제 항쟁을 벌였다 정도로만 사실 기억하기보다는 삼별초가 이제 전국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강화도 지역 쪽, 그 다음에 진도 지역 쪽 그 지역에서 크나큰 세력을 이룰 정도로 이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제주도까지 밀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여몽연합군,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삼별초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항쟁했다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있죠. 사실 뭐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삼별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다시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별초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최우가 만들죠. 처음 야별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별초로 확대가 되는데 처음 이제 어쨌든 개경의 치안을 맡았는데 얘네들이 약간 누구의 군사적 기반이 된댔죠? 당시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된댔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최씨 정권이 붕괴됐어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붕괴돼가지고 개경으로 가면은 얘네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삼별초도. 그러니까는 항쟁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역사는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면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이제 45쪽은 봤었죠. 저번 시간에 46쪽 봅시다. 46쪽부터 이제 원의 내정 간섭, 이제 원간섭기 시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내정 간섭과 권문세적 내용을 볼 텐데, 원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에 이제 고려가 이제 한 단계, 그러니까 원나라는 황제 국가고, 그 다음에 고려는 이제 그 밑에 제후국으로서, 그러니까 신하국인 거예요. 신하나라, 황제 나라고, 그 다음에 신하나라로서 이제 한 단계 관제가 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 왕은 우선 원의 공주와 무조건 혼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자는 몽골에 가서 일정 기간 살다가 왕이 될 때쯤 다시 고려로 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의 부마국이 되고 고려 왕자는 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실 호칭이나 관제가 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 46쪽에 보면은 왕이 변경 전에는 왕의 시호는 조나 종,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었죠. 뭐 예종, 인종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조나 종을 썼는데 변경 후에는 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충선왕, 충렬왕. 그래서 위에 저기 주제 11번 위에 보면은 25대부터 해서 30대까지 해서 충렬왕, 충선왕, 충정왕 이렇게 해서 충왕이 붙였죠. 충자는 뭘까요? 누구에게 충성? 여기서는 원에게 충성하는 그 마음을 담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원에 예속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직접 통치를 해서 식민지로 삼은 것보다는 약간 원에 딸린 이제 나라가 되는 거죠. 원에 이제 속한다기보다는 원과 1+1 느낌으로 이제 딸려가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된 거죠. 사실 원나라가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엄청 넓잖아요. 그 몽골 제국이 넓은 가운데 사실 직접 통치를 안 한 나라는 거의 드뭅니다. 고려가 그래서 꽤나 특이 케이스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몽골 침입을 잘 막아내서 이만큼 잘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좋은 관계는 아니었죠. 그래서 지위가 격화가 되고 영토를 상실합니다. 그 고려 영토에서도 원나라가 직접 통치하는 영토가 생기는데 그 영토가 대표적인 게 쌍성총관부, 동령부, 탕라총관부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46쪽에 표현을 했는데
쌍성총관부는 이제 쌍성총관부는 화주 아니면은 이제 뭐라고도 하냐면은 천령이북이라고도 합니다. 천령이북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이 령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한계령, 뭐 대관령 할 때 이제 산 고개를 말하는데 천령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지역, 천령을 중심으로 위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령이 어딘지 모르죠. 우리 북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뭐 화주 지역, 그다음에 천령 이북 지역, 뭐 이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성총관부 지역을 수복을 하고, 그다음에 동령부는 서경입니다. 서경. 그러니까 지금의 평양 지역이고, 탐라총관부는 알겠죠. 여기 지금 탐라총관부는 지금의 제주도를 이제 직접 원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주도는 왜 가져갔어요? 제주도는 저 멀리 있는데. 제주도는 얘네들이 지금 주력병력이 몽골이 기마병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키우기 위해서 제주도를 직접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로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그만큼 또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동행성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정동행성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정동행성은 처음에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됩니다. 일본 원정을 총 몇 번 가냐면 2번 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죠. 왜? 뭐 때문에? 태풍 때문에. 그래서 그 태풍 때문에 일본 애들은 이거를 이제 한자로 신풍, 걔네들 말로는 가미카제라고 하죠. 이제 그 가미카제가 좀 나중에 잘못 이용이 되죠. 뭐 아시는 분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태풍 때문에 결국엔 2번 다 실패했는데, 실패한 이후에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동행성이라는 게 목적이 일본 원정을 준비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게 그대로 남아가지고 고려를 내정 간섭하는 기구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가 됐고, 여기에 파견하는 원나라 그 관리를 다루가치라고 했습니다. 다루가치라는 원나라 그 관리를 직접 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고려 조정은 내정 간섭을 받았다. 이 다루가치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 영향을 받은 단어가 벼슬아치라는 말이 영향을 받았다고도 해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 여러 특산물을 증발당하고 금, 은, 인삼 뭐 이런 것들을 당하는 건 물론, 물적 수탈은 물론 인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합니다. 공녀라고 하면은 여자들을 요구를 하는 거죠. 공녀, 조공을 바친다 할 때 공자예요. 그래서 조공으로 여자를 바쳤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공녀. 그래서 46쪽 아래 공녀로 끌려간 자녀에 대한 슬픔에서 쭉 나오죠. 내용 한번 읽어볼수록 사실 안 읽어봐도 엄청나게 슬프겠죠.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공녀 말고도 내시로도 남자도 끌고 가고 많이 그럽니다. 내시는 이제 이렇게 밑에 잘라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는 자기네 하긴 좀 그러니까는 고려에서 많이 끌고 가기도 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몽골풍이 유행합니다. 머리를 변발하는 거, 머리 이렇게 따서 변발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옷 복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영향을 받고, 반대로 원나라에서도 고려양이 유행합니다. 고려의 풍속이 유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정도로 말하면 되시고, 그래서 몽골풍 고려양 세트로 아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도 친일파가 있었듯이 여기서도 고문세족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친원 세력, 그러니까 원나라에 이제 빌붙던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문세족이라고 우리가 칭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기존에 완전히 권력 세력을 이제 독점을 합니다. 고문세족은 약간 출신이 좀 다양한 편이죠. 어쨌든 원나라와 친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원나라에 통역하는 통역관, 아니면 상인, 아니면은 하여튼 원나라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친원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하면서 독점을 하게 되고, 그것보다 더 심한 거는 농장 확대 등의 경제적인 이제 모든 혜택을 다 가져가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날 정도로 얘네들이 가져가는데, 우리가 그 무신 정권 배울 때 무신들이 농장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농장은 그냥 토지 어느 정도 가졌다는 정도지만은, 여기서 농장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원문세족은 농장,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할 건데, 이 농장이라는 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설명한 바도 있겠지만은 얘네들이 농장이라는 기록이 어떻게 경계를 나눴냐고 하냐면은 산과 강을 경계로 나눴다고 합니다. 산과 강을 경계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산 뭐 걸리는 거 있나요? 없죠. 그럼 강은 여기 영산강 있죠. 그러면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다 누구 땅? 한 사람의 땅이라는 거예요. 권문세종의 땅. 그러니까 그런 많은 토지를 이제 권문세족들이 다 수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그런 원래 땅 주인들은 이제 빚을 핑계로 해서든 노비로 삼고 그렇게 자신의 재산 축적에 엄청난 힘을 쓰고 당연히 국가 재정은 파탄이 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간이 쭉 이어가다가 14세기 중엽쯤에 이제 원나라가 완전히 조금씩 이제 망해가는 이제 시기가 옵니다. 원나라가 힘이 좀 이제 빠지게 되고 한족 출신들이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한족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막 반란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나라가 이제 명나라가 이제 들어서는 시기가 옵니다. 명나라 뭐 이제 그거는 자세하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 시기를 원나라가 이제 좀 망해가고 새롭게 명나라가 뜨는 시기를 원명교체기라고 하는데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하는 시기 그 원명교체기에 이제 공민왕이 원나라에 반대되는 개혁 정치를 펴니다. 그래서 이 반원 개혁 정치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엄청 많습니다. 지금 다 반원 개혁 정치죠. 우선 몽골풍은 금지합니다. 몽골풍 꼴배기 싫잖아요. 이거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친원 세력을 제거를 합니다. 여기 기철 등 이제 기철일파라고 하는데 기철을 비롯한 친원 세력이 얼만큼 이제 세도가 높았냐면은 얘네 기철이 누구냐면은 그 원나라 황실의 황후, 원나라 황후, 기황후라고 이제 들어봤을란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하지원 나오는 그거 드라마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못 봤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황후의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도가 높겠어요. 그래서 이 기철 등이 엄청나게 이제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난리를 치는데 과감하게 이제 원나라가 이제 힘이 빠지니까 과감하게 제거를 해버립니다. 대담하죠. 그리고 친원세력 체력 후에 이제 정동행성 이문소 정방을 폐지를 합니다. 정동행성 이문소 이거 말한다. 정동행성 이제 내정간섭 기구로 남아있던 이 정동행성이 드디어 이때 공민왕 때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방은 뭐였죠? 우리 정방 배웠습니다. 정방 여기 지금 없는데 정방 언제 나왔냐? 그때 기억 안 나요? 최씨무신정권 할 때 최우가 정방을 어디다 설치했댔죠? 정방을 자기 집에다 설치했댔죠. 뭐 하는 데인데 인사권을 사람을 채용하고 뭐 이렇게 등용시키고 뭐 이렇게 승진시키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정방 인사권을 담당했던 이 정방이 이때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신정권 때 만들어졌지만은 이 권문세족이 그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방이 이때서야 드디어 폐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신정권 최후 때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오다가 이때 폐지가 된 거예요. 넘어가서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한다. 쌍성총관부 아까 천령 이북 지역이랬죠. 그래서 그 위에 쌍성총관부 지역을 포함해서 더 위에까지 우리 지금 교과서 46쪽에 지도 한번 봅시다. 그 쌍성총관부 표시된 데 초록색으로 표시된 데 있죠. 거기에서 이제 거기 공민왕 때 다시 되찾고 그 위에까지 공민왕 때 더 확장을 해가지고 많은 땅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우리가 수복을 했고 왜냐 이게 가능했던 게 이제 원나라가 지금 힘이 다 떨어져가지고 명나라 때 지금 다 쫓겨나가고 있어요. 지금 다시 초원 지역으로 저 위쪽으로 이제 쫓겨나가고 있던 때라서 우리가 이렇게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전민변종도감을 설치합니다. 이 전민변종도감이 우리가 이제 대충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 뭐죠? 광종 때 했던 게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노비양건법 할 때 살짝 언급한 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권문세족이 이제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가 엄청나게 많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적인 그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토지와 함께 노비로 전락했던 그 사람들, 억울하게 노비로 됐던 백성들을 양민의 신분으로 다시 그러니까 일반 백성의 신분으로 회복해주는 기관이 바로 전민변정도감이었는데, 이걸 누굴 등용해서? 신돈을 등용해서 이것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전민변정도감이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노비안건법의 지금 그 취지와 비슷한 거예요. 권문세족의 경제력을 다 이제 잘라 놓으면서 그 힘을 빼놓기 위해서 지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지금 그런 정책을 추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을 정비해서 유학교육을 강화를 하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인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여러 가지 있었으나, 물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권문세족의 반발에 실패합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된 이유는 공민왕이 좀 잘 나가다가 자기 와이프였던 아내였던 노국공주가 있는데, 이 공주 원나라 공주인데 그 공주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애기 낳다가 빨리 죽어버리니까는, 빨리 하늘나라로 가니까는 너무 슬픔에 잠겨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갑자기 멘붕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결국에는 자객이 들어와서 살해가 당하게 되면서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했지만은 성과는 뭐였냐면은 신진사대부라는 새로운 계층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 47페이지 위에 신진사대부 내용이 있는데, 신진사대부 위에 그 신진사대부 내용 안에서 성리학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차피 뒤에 사상 나오니까 그때 한꺼번에 할 거고, 어쨌든 이 성리학을 기본으로 한 유학 중에서 이제 성리학이 한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학을 공부하는 이제 여러 유학에도 안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성리학이에요. 이게 복잡하니까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 성리학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신진사대부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계층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성리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려 말에 이제 뭔가 현실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개혁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이 이런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고려말 개혁 정치, 개혁 중심 세력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교과 47페이지 보면은 자료 보면은 신돈의 전민변정사업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에 대한 지문이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시고, 밑에 지금 보면은 원에서 활동한 지식인, 문화에 끼친 영향, 천산대륙도랑 개성 견천사지 10층석탄 겁나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꼭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에 활동한 지식인 안양 이재현은 아마 성리학과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48쪽, 여기 부분은 말로만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뭐 필기하는데 여러분 힘들 수도 있고 뭐 굳이 이렇게 많이 막 줄줄이 쓸 필요도 없는 내용이어서 대충 말로만 하겠습니다. 48쪽 내용 보면은 이제 홍건적과 왜구가 이제 침입을 많이 합니다. 고려 말에. 그래서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홍건적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반란 세력입니다. 원나라에 반란을 일으켰던 이제 세력이 홍건적인데, 이 홍건적의 일부가 원을 피해가지고 고려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홍건적이 침입을 통해서 개경이 함락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아내면서 홍건적을 격파하면서 이제 새로운 일약 스타로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이제 있죠. 또 그 다음에 해안 지역에서는 왜구가 엄청나게 약탈하는데 고려뿐만 아니라 난리가 납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왜구가 약탈을 일삼으면서 항상 이제 해안 지방은 초토화되는 수준이고 국가 재정이 아주 파탄이 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 세금을 배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약탈을 당하면서 이제 국가 재정이 어렵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것뿐 아니라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새롭게 스타로 등장한 세력들이 신흥무잉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최영, 이성계 같은 사람이 이제
갑자기 스타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활약을 하면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되고 얘네들도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게 된다. 그 밑에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와 고려 멸망 봅시다. 이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이제 결국에는 원나라가 이제 초원 지역을 밀려나고 이제 중원에는 명나라가 자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실패한 이후에 이제 원나라를 그대로 조금 따라가야 된다라는 파와 명나라 쪽으로 우리는 이제 선회해야 된다는 이제 파가 나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친명 쪽을 추진하는 쪽이 신진사대부 쪽이었어요.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친명 외교 추진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에 이제 기존 세력들, 뭐 권문세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원을 따르는 세력들, 뭐 권문세족이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새로운 세력들, 얘네들이 이제 어쨌든 신규 세력이니까는 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조인을 하냐면은 신진사대부, 특히 이성계 일파와 이제 조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들이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신진사대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제 위화도 회군은 왜 일어났냐면은 아까 이 쌍성 총관부를 저기 공민왕 때 무력 수복했댔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원나라 땅인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원나라 땅이었던 게 지금 명나라가 명나라가 지금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원래 원나라 땅이니까는 우리한테 줘야지 않겠냐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고려 입장에서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왜 니들이 난리냐 약간 이런 입장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영이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최영은 이 명나라 한번 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성계는 이걸 사불가론을 통해서 못한다고 하죠. 뭐 대충 들어봤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있었는데 어쨌든 왕의 권력을 등에 업은 왕을 업었던 이제 최영이 이제 결국에는 위화도란다. 그 요동 정벌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요동 정벌을 이제 감행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군대가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최영이 직접 끌고 나갔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이성계를 총사령관으로 이제 임명해서 가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 위화도 해군에 그러니까 요동 정벌을 하려고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넘지 못하고 다시 회군을 했던 사건이 위화도 회군이죠. 그래서 회군을 단행해가지고 그 최영 요동 정벌을 주도한 최영 등을 제거하고 이제 신진사대부와 함께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정권 장악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신진사대부가 앞으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뭐 이거를 급진으로 할 것인지 온건을 할 것인지 이걸 가지고 두고 싸우게 되다가 급진 쪽으로 이제 선회가 돼서 결국에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됩니다. 라는 내용을 이제 써져 있는데 지금 이거를 대충 하는 이유는 설명을 이제 한번 지금 말로만 설명했잖아요. 이 설명이 어차피 조선 건국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에 할 때 한 번에 다시 또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말로 했으니까 아마 그때는 좀 더 쉽게 진행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49쪽에 있는데요. 신진사대부가 꿈꿔왔던 사상 방향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다음 시간에는 50페이지부터 해서 59페이지까지 고려의 사회와 사상을 또 한 번에 정리하고 고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조금 최대한 빨리 일찍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족스러웠을란가 모르겠어요. 필기 열심히 잘 하시고 수업 내용과 이제 책 교과서와 뭐 문제 풀 것도 있으면 잘 풀어보면서 좀 복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